여러분은 초능력을 믿으시나요? 영화에서 보면 수많은 초능력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초능력자들이 악당을 물리칠 때 큰 희열을 느끼며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 한 번쯤은 나도 혹시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해리포터를 보며 이런 다른 차원이 있으며 이런 초능력자들이 세계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그런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우선 초능력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염력이라고 알려진 초능력은 영어로 사이코키네시스와 텔레키네시스로 나눕니다. 사이코키네시스는 우리가 아는 여러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텔레키네시스는 물건을 터치하지 않고 움직이거나 변형시키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어원상 사이코는 정신이라는 뜻과 텔레는 원격이라는 뜻, 그리고 키네스시는 동력이라는 단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사이코키네시스가 더 큰 범주이며 그 안에 텔레키네시스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능력이 처음 세상 밖에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유리 갤러입니다. 그는 초능력으로 숟가락을 구부리고 결국 손잡이를 절단하는 놀라운 초능력을 TV쇼에서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퍼포먼스는 전 지구에 큰 충격을 주었고, 유리 갤러는 유명세를 타게 되며 심지어 한국에 와서 염력 시범을 보입니다. 저도 어릴 때 유리 갤러를 보고 집에 있는 포크란 포크와 스푼을 다 붙잡고 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유리 갤러는 마술 트릭으로 밝혀졌고, 현재까지 마술사 또는 초능력자라고 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 초능력이 있다고 하면 속임수 또는 트릭으로 여겨왔습니다. 2000년 8월 11일 미국 CIA는 하나의 비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인간 신체의 예외적인 능력들을 가진 중국 사람들에 대한 연대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처음 1978년도부터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인류 첫 번째 초능력자는 탕유였습니다. 1979년 3월 11일 탕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디든지 거리에 상관없이 도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탕유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1980년 한 저널과 중국인체과학협회는 상하이에서 스피키 원격 시청, 텔레파시, 염동력, 정력 등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한 양리학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1년 하나의 초능력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Do You Believe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여기에서는 100명의 초능력을 감별할 수 있는 훈련받은 학자들에 의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을 100여 개의 센터에서 연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연구에는 텔레파시, 공중부양, 염력, 마비 심리학, 그리고 힐링 등등의 놀라운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1982년 중국 과학원은 베이징에서 4,000명의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간의 초능력에 대해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후원했습니다. 4,000명의 학자들은 철저하게 공정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테스트의 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다른 차원을 사용하여 공간을 이동하는 법, 웜홀을 여는 방법과 그 방정식, 순간이동 방법, 물체를 이동시키는 엄청난 실험들이었습니다. 1982년 4월 결과 보고서에는 베이징 교대 과학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며, 거기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초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도주 어부지 장보우성은 예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로 시작하는 이름인데 이상하게 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지로 시작하는 2명 이상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의미 같습니다. 어쩌면 쌍둥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장보우성의 도주이므로 장보우성은 2개 이상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물리학 교수 린슈왕과 19명의 연구원들이 그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는 2년 후에 놀라운 임무를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1984년 그는 베이징에 있는 507 기구로 불리는 우주의학공학연구소의 심리학 연구팀의 전임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작은 밀폐된 용기 안팎으로 물체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 조각을 밀폐된 시험관에 넣는 실험에 대해 연구했으며, 과학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비디오를 촬영함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이 여전히 밀봉되어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종이 조각이 놀랍게도 시험관 밖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살아있는 곤충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역시 곤충은 실험 박스 안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 이러한 초능력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도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미 공군 문서의 에릭 데이비스 박사에 따르면 작은 물체를 순간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 장보우성처럼 순간이동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CIA 문서와 공군 비밀 문서에는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정부와 군이 활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앙정보국은 원거리 투시 평가 연구와 응용이라는 18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원거리 투시를 통해 리비아에 숨겨진 테러단의 훈련 캠프, 소련의 잠수함 설계도, 포로가 된 미국 인질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2천만 달러 가까이를 심령술사와 이런 원거리 투시 능력자들에게 사용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CIA는 심령첩보 프로젝트를 실행했으며 거기에서는 스타게이트의 존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실패라고 결론지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어떤 다차원적인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초능력의 진실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어떻게 심령술사와 초능력자들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표적에 대해 리모트 뷰잉 능력을 통해 정확히 스케치한 증거가 있음을 미국의 ABC 뉴스에서 로버트 키이츠 전 CIA 국장이 고백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이러한 초능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처음 실험 목적은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초능력의 속임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심령술사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정반대 동부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국가안보국의 비밀 감청소 내부의 한 책상 위에 파일 폴더 글자까지 완벽하게 알아내자 미국 정보기관은 초능력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미국의 공군과 육군 그리고 국방정보국은 초능력 연구에 예산을 편성하고 엄청난 자금을 지원했으며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육군정보대에 스타게이트 비밀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스타게이트를 통해 초능력자들을 모으고 양성했으며 이들을 통해 1979년부터 100여 건의 비밀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들은 85% 이상의 성공률을 가졌음을 기밀문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CIA의 입장은 투시력 프로그램과 조직은 있었으나 모두 처참히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984년 이 보고서를 작성한 버즈비 중령은 원거리 투시에 대해 자신의 보고서가 사실임을 주장하며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원거리 투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와 같은 초능력의 존재와 그로 인해 여러 비밀 첩보 임무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에도 미국 CIA는 왜 투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했을까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거리 투시 프로그램의 증거로 요원 00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원 001은 미 국방성 첫 번째 심령술사를 말하며 1호 임무를 맡은 조셉 맥모닉을 준이를 가리키는 코드명입니다. 1978년부터 그는 일을 시작했으며 어렸을 적부터 그는 쌍둥이 여동생과 텔레파시로 생각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베트남전에서 죽을 뻔한 일들을 겪으면서 초능력이 점차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5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맥모니글은 1979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소련 북극권 부근의 미확인 산업 건물의 내부를 투시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원거리 투시를 통해 건물 안에 숨겨진 쌍둥이 거대 잠수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NSC에 스케치하여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2002년 회고록에서 정말로 미국 정찰 위성의 사진으로 쌍둥이 타이푼 잠수함을 건조하는 비밀 조선소 세베로드빈스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포르투갈 최대 제약사의 소유주의 루이스 로프텔라의 지원으로 비밀 재단의 초능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재단은 유령과 UFO 그리고 초능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능력의 역사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CIA나 초강대국의 첩보국들은 이런 비밀 조직을 운영하여 인류 최고 등급의 비밀들을 수집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탈레반의 지도자 암살 계획에도 이런 능력이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능력은 더욱 발전하여 평행우주 또는 우주저편의 외계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초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미스테리 박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